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 방송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말에 화를 내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73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더 이상 예쁜 말만 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보입니까? 그 물건들이.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인데, 아직 쓸 수 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건데.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물건들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네, 죽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매일매일.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입니다. 지금 당장 끄세요. 듣기 싫으시면 끄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야겠습니다. 제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웠는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옷장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향수병, 화장품, 빗, 머리핀, 아내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슬리퍼까지 밤마다 그 옷장 앞에 앉았습니다. 옷에서 아내 냄새가 날까 싶어서 코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그건 아내를 보내주지 못하는 제 이기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왔다가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미 떠났어요. 근데 아빠는 엄마 옷장을 붙들고 여기서 같이 죽으려고 하잖아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물건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 옷장을 10년째 그대로 두신 분, 돌아가신 남편의 서재를 20년째 보관하시는 분, 추억이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건 추억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무덤 속에서 여러분도 같이 묻히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말씀하실 겁니다. 왜 내 옷을 붙들고 울고 있어?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왜 넌 아직도 거기 있어? 저는 3년 만에 아내 옷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 벌 한 벌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그 옷 속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을 때, 제가 살아갈 때, 그때 아내도 웃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리십시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죽은 사람을 놓아주고 산 사람이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이것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쓰기 싫은 건강 보조 기구들입니다. 지팡이, 보청기, 돋보기, 혈압계. 나는 아직 안 늙었어. 저런 거 쓰는 사람들이 늙은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안 보이는 곳에. 하지만 계단 오를 때마다 다리가 떨리고 대화할 때마다 예 하고 되묻고 신문 볼 때마다 눈을 찡그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는 보청기 끼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 저런 거 끼면 완전히 늙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임에 나와도 대화를 못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따라 웃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점점 모임에 안 나왔습니다. 전화도 줄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심입니까? 늙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지팡이를 샀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이제 늙었네 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 쳐다본다는 걸.
다들 자기 일로 바쁘고 저한테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니까 걷기가 편했습니다.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산책을 더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늙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수치는 늙었으면서 늙지 않은 척 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겁니다. 자존심 지키려다 요양병원 가는 겁니다. 필요한 건 쓰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당당하게 살게 합니다. 세 번째,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그 기타, 베란다에 쌓인 낚시 장비, 창고에 처박힌 등산 장비. 다시 시작할 거야. 언제요? 80살에요? 90살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다시 시작 안 합니다. 저는 퇴직하고 전자 피아노를 샀습니다. 230만 원. 이제 시간 많으니까 배워야지. 10년 지났습니다. 몇 번 쳤을까요?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7번. 7번 치려고 230만 원짜리 죄책감을 샀습니다. 그 피아노는 10년 동안 거실에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피아노 치세요? 물으면 가끔 치줘요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왜 거짓말했을까요? 실패자가 되기 싫었으니까요. 의지방약한 사람이 되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피아니스트 안 돼요. 그만 인정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70 넘어서 피아노 배워서 뭐 할 겁니까? 콩쿠르 나갈 겁니까? 음악회 열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젊었을 때 못한 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안 하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피아노 팔았습니다. 중고로 80만 원 받았습니다. 손해봤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시작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음악을 즐기는데 피아노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지금은 유튜브로 클래식 듣습니다. 연주자가 아니라 감상자로서. 그게 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시오. 70 넘어서 영어 배워서 외국인 친구 사귈 일 없습니다. 75에 골프 배워서 필드 나갈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그 환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놓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건 정말 화가 납니다. 자식들의 방을 20년째 그대로 두고 있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중학교 때 입었던 교복, 대학교 때 쓰던 책상, 심지어 40 넘은 자식의 아기 옷까지. 왜요? 그때가 좋았으니까요. 그때는 자식들이 엄마 아빠 하며 따랐으니까요.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내가 그들의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명절에 의무적으로 오고 밥 먹고 빨리 가고 전화는 돈 필요할 때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을 지킵니다. 언젠가 돌아올지도 몰라. 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안 됩니다. 제 친구 하나는 딸의 방을 25년째 그대로 뒀습니다. 분홍색 벽지, 인형들, 책상.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애 셋 키우고 있는데도요. 명절에 딸이 와서 그 방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이거 좀 무섭다.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맞는 말입니다. 그건 딸의 방이 아니라 딸의 무덤입니다. 어머니가 만든 과거의 딸을 가둬둔 무덤. 그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필요했던 그 시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은 떠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합니다. 40 넘은 자식이 부모 집에 방이 있고 거기 와서 자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독립 못한 겁니다.
부모도 자식도 자식들의 물건을 버리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성장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이제 자식 없이도 의미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섭죠? 자식 다 키워놓고 나면 내가 뭐야? 그 질문이 무섭죠? 그래서 자식의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전부인 인생은 비극입니다. 다섯 번째, 이건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들으면 화내실 겁니다. 안 읽는 종교 서적들입니다. 성경, 불경, 신앙 서적, 먼지 쌓인 채로 선반에 꽂혀 있는 그 책들.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버려요? 부처님 가르침인데 함부로 하면 벌 받아요. 그래서 30년째 안 읽으면서 쌓아두고 계십니까? 그게 더 불경스러운 겁니다. 읽지도 않을 책을 신성시하는 척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집에 성경이 7권 있었습니다. 새 번역 나올 때마다 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다 읽은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창세기는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7권을 쌓아뒀습니다. 왜요? 버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겁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장식품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권을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2권만 남겼습니다. 하나는 제가 실제로 읽을 큰 글자 성경, 하나는 아내가 밑줄 그어놓은 성경.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앙은 책 권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절에 불경이 100권 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겁니다. 안 읽을 종교 서적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6번째, 이게 제일 버리기 어렵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지만 실패한 물건들, 안 맞는 고급 구두, 불편한 명품 가방, 한 번 입고 만 비싼 정장, 300만 원짜리인데, 명품인데, 아까워서. 여러분, 이미 그 돈은 날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10년째 옷장에 넣어두면 뭐가 달라집니까? 10년 동안 그 물건은 공간을 차지했고, 10년 동안 그 물건은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었고, 10년 동안 그 물건은 여러분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돈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야. 넌 뭘 사도 실패하는 사람이야. 그게 300만 원 이상의 손해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수입차를 샀습니다. 7천만 원. 평생 모은 돈으로 한 번쯤 좋은 차 타봐야지. 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후회했습니다. 보험료가 비쌌습니다. 수리비가 엄청났습니다. 주차할 때마다 긁을까봐 조심해야 했습니다. 차가 저를 부리는 겁니다. 제가 차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지만 팔 수 없었습니다. 7천만 원짜리를 이제 겨우 3개월 탔는데, 그래서 2년을 괴롭게 탔습니다. 타고 싶지 않은 차를.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역주행 차량이 받았습니다. 수리비가 1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폐차했습니다. 5천만 원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보험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더 이상 주차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지금은 그냥 국산 경차 탑니다.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잘못 산 건 잘못 산 겁니다. 그걸 10년, 20년 붙들고 있다고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손절하십시오. 빨리 손절할수록 손해가 적습니다. 7번째,
자식들이 준 선물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준 선물이라고 해서 다 소중한 건 아닙니다. 어버이날 의무적으로 사온 꽃, 생일에 대충 시킨 케이크, 명절에 백화점에서 산 판박이 선물 세트.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 완수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 선물들이 성에 없다는 걸. 그냥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준 거라는 걸. 전화도 안 하다가 어버이날에만 의무적으로 하는 그 전화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왜요? 그게 전부니까요. 자식들한테서 받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 꽃병을 선반에 올려두고 맛도 없는 건강식품을 억지로 먹고 입지도 않을 옷을 옷장에 걸어둡니다. 자식이 준 건데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편해집니다. 어차피 뭐 사다 드려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또 형식적인 선물만 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어버이날에 딸한테 말했습니다. 올해는 꽃 사오지 마라. 어차피 일주일이면 시든다.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라. 딸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아빠, 밥은 먹었어? 약은 잘 챙겨 먹고? 그게 진짜 선물입니다. 형식적인 물건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 마음에 안 드는 선물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식들한테 말하십시오. 선물은 필요 없다.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8번째. 이건 제가 제일 버리기 힘들었던 겁니다. 과거의 성취를 증명하는 것들. 30년 근속 표창장, 최우수 사원상 트로피, 퇴직할 때 받은 공로패, 그리고 명함. 제가 부장이었을 때 명함이 아직도 지갑에 있습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7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족 여행은 손에 꼽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도 거의 못 갔습니다. 왜요? 회사가 중요했으니까요. 일이 중요했으니까요. 성공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퇴직했습니다. 60살에. 그날 제 명함은 휴지가 됐습니다. 부장님이 아니라 그냥 최아무개가 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제 난 누구지? 그래서 명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장들을 액자에 넣어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트로피를 선반에 올려뒀습니다.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저 사람도 한때는 대단했네 하고 생각하도록. 한심하죠? 어느 날 손자가 집에 왔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어? 과거형입니다. 손자 눈에 저는 과거에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상장과 트로피를 버렸습니다. 명함도 버렸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장이 아니어도, 표창장이 없어도, 저는 아내의 남편이었고, 딸의 아버지였고, 손자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과거에 가둡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으로 정의됩니다. 9번째. 이거 정말 화나실 겁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모아둔 것들. 골동품, 보석, 명품, 땅 문서. 자식들 주려고 물려줄 거니까. 여러분, 자식들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모은 그 그릇 세트. 자식들은 이케아 가서 10,000원짜리 샀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그 골동품 꽃병. 자식들은 팔아버립니다. 돈 필요하면 할머니가 물려준 금반지. 자식들은 금은방에 가져가서 시세대로 팝니다. 추억?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평생 도자기를 모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할 거야. 가치 있는 거니까. 50점 넘게 모았습니다. 수천만 원어치.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경매에 넘겼습니다. 한 번에. 저희는 도자기에 관심 없어요. 집도 좁은데 어디다 두고 살아요? 평생 모은 것이 3일 만에 정리됐습니다. 그것도 시세의 절반에.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건에 추억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미니멀리즘을 원합니다. 물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공간을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그 물건들이 그들에게는 짐입니다. 여러분이 물려주고 싶은 건 물건입니까? 아니면 추억입니까? 진짜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으면 함께한 시간을 주십시오. 대화를 나누십시오. 밥을 같이 먹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100점의 도자기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소중합니다. 저는 작년에 제 수집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우표, 오래된 시계, 옛날 카메라.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너 가질래?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쓰시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리셔도 돼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마웠습니다. 딸이 솔직하게 말해줬으니까요. 거짓으로 짐을 떠안는 것보다 솔직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기증하고 팔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뭘 줄까?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 먹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째로 버려야 할 것. 사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혹시 모르잖아라는 생각 그 자체입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병원 가야 할지도 몰라. 자식들한테 폐해 끼칠지도 몰라. 요양원 가야 할지도 몰라.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쓰지 않고. 그래서 물건을 쌓아둡니다. 버리지 않고. 그래서 움츠러듭니다. 살지 않고.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저는 73살입니다. 통계적으로 저한테 남은 시간은 10년 정도입니다. 어쩌면 5년. 어쩌면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10년 후를 위해 지금을 희생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제 친구는 85살까지 돈을 아꼈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 내야 하니까 여행도 안 갔습니다. 돈 아껴야지. 맛있는 것도 안 먹었습니다. 아껴야지. 그리고 86살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 병원비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외제차 샀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삶입니까? 죽을 때까지 아끼고 모아서 자식들 차 사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60년, 70년, 80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10년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돈 다 쓰고 죽으십시오. 자식들한테 폐 이미 키우면서 충분히 줬습니다. 요양원 비용 국민연금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설령 자식들한테 폐를 끼친다 해도 그게 어떻습니까? 그들도 늙으면 자식들한테 폐 끼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하게 폐 안 끼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저는 작년에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 마음대로 산다. 통장에 있던 돈으로 여행 다녔습니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혼자서요. 73살 노인이 혼자 배낭여행.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위험해요. 하지만 갔습니다.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산토리니 섬에서 일몰을 봤습니다. 로마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이스탄불 재래시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돌아와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돈 많이 썼어요? 응, 많이 썼어. 아빠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내 노후야. 지금이 노후란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건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미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초기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5년 생존율 40%입니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 혹시 모르니까가 없어졌습니다. 5년입니다. 확실합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언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입는 옷, 안 읽는 책, 안 쓰는 물건들.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물건들이 나를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그리고 더 깨달았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암 진단받기 전에는 나중에 혹시 아마 하면서 살았습니다. 암 진단받고 나서는 지금 확실히 당장 하며 삽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건강하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계십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는 시한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암 진단받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고당하기 전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기 전까지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버리십시오. 지금 살아주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이 방송이 아마 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가 곧 시작됩니다. 힘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다 한 삶을 여러분이 대신 살아주십시오. 버리지 못해서 무거워하지 마시고, 아껴야 한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물건 때문에, 후회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한 가지만 버려보십시오. 제일 버리기 싫은 것, 제일 아까운 것, 제일 무서운 것, 그것 하나만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숨통이 트인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은 2번째 것을 버리십시오. 모레는 3번째를.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버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집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73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쌓고 모으고 지키는 게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성공은 놓아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진짜 풍요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적게 필요한 겁니다. 진짜 자유는 집이 꽉 찬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이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5년 후에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 물건 붙들고 죽지 마십시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